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임 얘기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한국에서 대중적인 게임 하면 이제 제가 한번 꼽아보라고 하면 이런 게임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제 버블버블, 테트리스 이런 옛날 게임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한 30, 40대 정도면 스타크래프트 얘기들 많이 하시고 펌프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얘기 몇 번 한 적 있잖아요. 네. 그 대충 한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가는 시점에 그 스타크래프트가 거의 뭐 대중문화급으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 비슷한 시기에 거의 유사한 인기를 얻었는데 대중문화에선 잘 언급되지 않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심지어 한 지지난주쯤에는 이 게임 시리즈의 최신 확장팩이 나와서 여전히 현역인 게임이 바로 디아블로라는 게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아블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모았다면 굉장히 오래된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스타크래프트보다 먼저 나왔으니까요. 스타크래프트가 1998년에 발매가 됐는데 이 디아블로 시리즈의 경우에는 1편이 1996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보다 2살 많은 게임이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내후년이면은 30살이 되는 정말 오래된 게임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지난주에 또 확장팩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현역으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96년에 1편이 나왔고 2000년에 디아블로2, 2012년에 3편, 그리고 2023년에 4편. 좀 띄엄띄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총 4편의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래됐으면서도 여전히 현역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디아블로 시리즈이죠. 스타크래프트와 필적할 만큼의 인기를 끌었다고 했는데 대중적으로 그만큼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스타크래프트는 알지만 또 디아블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게이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 그래요? 네, 디아블로를 모르다니 막 펄펄 뛰실 텐데 아무래도 뭐 제가 보기에도 대중문화 담론이란 장 안에서 얼마나 회자되었느냐라고 하면 디아블로만큼은 아닌 것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로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이 게임의 성격 자체가 스타크래프트와는 좀 달랐다는 점 때문일 텐데요. 스타크래프트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서로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결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e스포츠라는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e스포츠가 되면 뭐가 좋냐면 굳이 내가 게임을 안 해도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야구를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스타크래프트도 대중문화로서의 길을 타고 간 게 있었는데 사실 디아블로 같은 경우엔 게임 방식이 두 사람이 막 마주 앉아서 대결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시 PC방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은 한 스타 반 디아 반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유행했어? 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대신에 사람과 사람과의 대결이 아닌 혼자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몰입도라는 측면에선 훨씬 더 강력한 게임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누가 디아블로 CD를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컴퓨터에 딱 넣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군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이 게임하느라 삭제될 정도로 굉장한 몰입력이 있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와는 다른 재미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디아블로 시리즈는 어떤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제목 디아블로라는 건 게임을 몰라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데블하고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 게임 시리즈는 제목에 악마가 나오다 보니까 악마를 무찌르는 게임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디아블로라는 이름은 이른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신화로서의 기독교, 소위 말하는 우리 그런 거 있죠. 천사의 세계, 악마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 그 사이에 껴있고 이런 이제 가상의 세계관을 통해서 정리가 된 내용인데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매 시리즈마다 인간의 세계에 디아블로라는 악마가 다시 강림을 합니다. 그러면 악마가 대악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림하기 전에 약할 때 빨리 처치해라 라고 해서 칼 들고 활 들고 막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서 디아블로를 강림 전에 처치하자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
크게 이 디아블로스 세계는 두 개예요. 천상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천사들이 사는 세계, 그리고 지옥은 악마들이 사는 세계. 그런데 인간이 사는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낀 중간계라는 의미인데, 이 중간계는 천사들과 악마들 사이에 이제 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느낀 두 사람이 도망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그 선과 악이라는 게 전통적인 의미로 나오지는 않고 네. 영원한 싸움 속에 인간이 휘말리는데, 거기서 인간이 이 악마들을 물리쳐서 살아남자라고 하는 게 이제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핵심 줄거리죠.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시리즈가 4편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네. 악마가 계속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악마를 처치했다 하는데 2편에 나는 다시 돌아왔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뭐 상업적인 대중문화다 보니까 이게 악마가 완전히 없어지면 시리즈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정이 있냐면 악마의 영혼은 불멸인 거예요. 네. 악마는 처단을 하는데, 처단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영혼석이 하나 남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1편의 주인공이 되게 재밌는 선택을 하는데, 대악마를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영혼석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이걸 그냥 두면 또 어딘가 다른 곳에 빙의해서 이 자식이 부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악마를 처치할 정도로 강한 내가 내 몸속에 이 영혼석을 봉인하면 네. 다시는 풀려나지 않겠지? 라고 해서 그걸 자기 이마에 넣어버리고 떠나는 게 1편의 엔딩이었어요. 네. 근데 2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편엔 뭐가 나오냐면 그 1편의 주인공이 타락해서 악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는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2편에 써먹었으니까 3편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3편은 4편에 가면 이제 사실은 악마가 혼자가 아니라 삼형제가 있고 7남매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확장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스토리는 단순하잖아요. 악마를 물리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게임의 재미, 흥미 요소를 어떻게 바꾸게 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은 드라마에도 악마가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뭐 나름의 분위기는 있습니다. 저는 디아블로 2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비 오는 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 빗소리가 굉장히 리얼해서 저도 막 게임하다가 밖에 비 오나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몰입은 있었는데, 사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스토리가 뭐 대단한 거라선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악마를 잡는 게 뭐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 벌써 20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악마를 잡는 게 지루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 게임은 대흥행을 했었고, 이 대흥행을 일으킨 원인은 이야기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요소가 디아블로 시리즈를 흥행작 반열에 올려놓은 걸까요? 디아블로를 지금도 하시는, 20년째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템 파밍의 재미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템 파밍이요? 네, 파밍이라고 하면 이제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농장할 때의 팜을 얘기를 하는 건데, 파밍이라는 거는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아이템을 꾸준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획득하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뭐 게임을 안 하는 분들도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획득하면 내가 좀 더 강해지고 편리해지는 무언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그 큰 던전에 가서 마왕을 잡으려면 뭐 용사의 검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검을 구하러 막 고생을 해서 간신히 검을 잡고 마왕을 물리쳐요. 그러면 이 아이템의 의미는 어떤가요? 게임의 엔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다시 처음부터 할 게 아니면. 그런데 디아블로는 이 엔딩이라는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템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디아블로도 엔딩이 있긴 하거든요. 네. 대악마를 물리치면 엔딩이겠죠. 네. 그러면 엔딩이 끝나면 이제 게임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자, 더 큰 모험이 기다립니다 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스테이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캐릭터는 내가 레벨을 올리고 얻은 아이템을 그대로 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악몽 난이도라고 하는데, 그럼 악몽을 또 클리어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엔 불지옥 난이도다 하고 또 더 어려운 게 나오고, 여전히 내 캐릭터는 내가 얻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이라는 것의 가치가 되게 오래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마를 죽였다고 아이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강해져야 되는데 이 아이템은 계속 강해질 수 있는 무언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마를 물리쳐라는 스토리에 관심이 전혀 없고 악마를 물리치면 거기서 아이템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가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소문이 나면 그 악마만 100번씩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게임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건 아이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좋은 아이템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악마를 잡기 때문에 악마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무슨 그 우리 문방구 앞에서 왜 뽑기 돌리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네. 얘를 잡으면 좀 좋은 게 나올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이 바뀌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악마를 물리친다는 건 게임 줄거리에 불과한 거고 그냥 이제 게이머들은 더 좋은 아이템을 얻는 게 게임의 핵심이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전통적인 게이머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 마왕을 물리치는 모험 이야기가 중요했던 거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순간부터는 아이템이 중심이 되는 게임부터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 보스라는 건 어려워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아이템을 파밍을 오래 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다 갖춘 사람들은 보스를 한 5초 만에 막 쓱싹 해치웁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걸 100번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그걸 이제 좀 시쳇말로는 뭐 약간 노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잡은 애를 또 잡어? 뭐 좀 1시간째 그러고 있는데 아직 그 아이템이 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보스와 전투를 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보스를 잡으면 무슨 아이템이 떨어지지? 라는 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거네요. 정확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근데 게다가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뭐 그 퍼센트 보면 0.0008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더 갖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루 종일 보스만 잡는 게임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일 유명한 보스 중에 메피스토라는 중간 보스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좋은 아이템 잘 주기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뭐 3분의 하나씩 해치운다고 처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메피스토가 죽은 횟수가 조 단위를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악마 이런 건 다 까먹었고 내 아이템 하면서 지금도 메피스토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게임을 한다는 건 약간 그냥 문방구 앞에 있었던 네. 뽑기?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뽑기의 전통은 정말 유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서 그 종이 떼는 뽑기 있죠. 그것도 어렸을 때 처음 시작했던 어떤 뽑기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디아블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정확히 그 방향에서였죠. 그러니까 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굉장히 흥행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 게임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출시되고 흥행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라는 게 기존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변화했다라는 점이 이 게임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가 바꿔낸 이 재미라는 건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들이 대부분 따라가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온라인 게임은 디아블로와 마찬가지로 엔딩을 따로 두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고 플레이어 캐릭터는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뭐냐? 아이템을 파밍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온라인 게임의 구조가 전부 디아블로가 처음 실험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더 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더 열심히 보스를 잡아서 아이템을 파밍하자라는 개념의 시작은 디아블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네. 이제 디아블로 시절에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아이템이라는 걸 현금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예, 요건 좀 다른 부분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어떻게 팔렸냐면 PC 게임이었으니까 PC 패키지로 팔았어요. 예를 들어 뭐 CD가 들어있고 이 CD를 사는데 3만 원. 그러면 3만 원을 주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로 얻는다라는 과정도 디아블로에서는 오직 자기 시간을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디아블로 페인이라고까지 우리가 불렸던 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네. 사람이랑 하다 보면 이기고 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디아블로는 어떻게들 했냐면 밤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 기술만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기술을 누르고 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차라리 그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 지점이냐면 요즘은 그 과정을 현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차라리 그때는 공정하지 않았냐. 그냥 내가 12시간 쓰면 뭐가 나왔지. 근데 지금은 뭐랄까요. 뭐하러 12시간 했어? 5만 원을 내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 둘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네. 디아블로가 처음 아이템 뽑기라는 재미를 보편화시킨 건 맞지만 그것을 현금화시키지는 않았다. 더 웃긴 건 사실 3에서 현금화 시도를 했다가 했어요. 네, 현금 경매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용자들이 자기가 얻은 아이템을 팔 수 있게 현금으로 이렇게 아니 했는데 그랬을 것 같은 게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도를 네. 했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무렵에는 많은 게임들이 이미 아이템 파밍을 현금으로 할 수 있게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네. 원조 디아블로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로 먼저 만들었는데 나는 돈을 못 벌었으니 우리도 현금으로 팔겠습니다 했다가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에 삭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네. 원조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새로 나온 확장팩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진 않아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또 이 디아블로가 현금으로 아이템을 안 팔아도 이용자들끼리 아이템을 주고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아이템을 난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이걸 가지고 뒤에서 현금 거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현금으로 얼마 쏴줘라고 하는 이른바 온라인에서의 현금 아이템 거래는 디아블로 2부터가 거의 시초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아이템 획득이 중심이 된 요즘의 이 온라인 게임의 원조격이라는 거네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있어요. 뭐 저도 이게 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일장일단은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게임들은 실력이 별로면 오락기 앞에 앉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실력이란 걸 아이템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내가 게임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쉽게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니까 옛날만큼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아이템 세면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건 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접근성이 확 올라갔다라는 점은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뽑기 시스템이 현금이랑 연계가 되면서 게임이 줄 수 있던 어떤 모험과 상상의 세계가 그냥 마치 그 슬롯 머신 돌리듯이 그냥 확률 베이스의 어떤 결과값으로만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런 변화는 저는 또 게임에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 인간이 무엇을 재미라고 느낄까라는 점이 디아블로 전과 디아블로 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실패해도 괜찮아.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근데 디아블로 이후에 아이템이 중심이 된 게임에선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정은 별거 없다. 네가 현금으로 사든 뽑기 운이 좋았던 좋은 아이템이 떨어지면 결국 그게 최고다라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이템을 소유한다는 건 뭘까? 실제로 소유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디아블로가 보여준 이 그러니까 과정보다 아이템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변화가 가상세계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획득하고 소유한다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재미의 영역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